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도에 대한 강의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뭐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그게 명상이고 불도고 그다음 뭐 선도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어느 정도 관념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다 보니까 이 실천하는 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초창기에부터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단전 호흡, 공기 조식,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정에 들어가는 게 이제 도의 최종이 이제 명상과 기도죠. 근데 이제 현대 학문을 한 사람들한테는 도라고 하면은 뭔지 모르게 고리타분하고 옛날 거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학문적으로 해서 이제 인문학 공부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냥 공부한 것 중에 조금 이 과학, 뭐 수학 이런 자연과학적인 측면보다도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조금 쉽게 알아듣습니다. 그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따가는 게 문학, 역사, 철학, 즉 문사철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삶에 살아가는 그 성품의 바닥을 이루는 겁니다. 그 성품의 바닥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 서양 분석 학문이죠. 자연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수학, 물리, 화학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 이 도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 인문학 공부를 갖다가 점점 더 이제 생각으로 정리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역사 중에서도 뭐 일반적인 역사야 뭐 우리 세계사, 한국사, 뭐 동양사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쭉 이야기하지만, 그 역사를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은 내 기억의 리와인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판단과 분석을 하는 그 기초를 삼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도 똑같이 흘러간 집단의 기억을 갖다가 한번 되새김질 해보는 걸 우리가 역사 공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문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상상을 글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문학이 될 수가 있고 철학도 문학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생각한 내용을 글로 쓴 것들이 이제 문학인데, 우리가 이 문학을 한다는 것은 그 문학자, 그 사람의 의식세계 속으로 내가 빠져들어가지고 같이 공명을 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철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도 이게 그 사람의 사유의 깊이, 그 명상의 폭, 그런 깊은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봄으로써 내 자신의 이 사유의 폭도 같이 넓힌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철학의 아주 오랜 옛날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이 이제 우리는 가장 많이 공부를 했고, 뭐 중세 철학은 철학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신학이죠. 그 이제 근세 철학이 있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독일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게 뭐 독일 병정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독일의 신학 중에서도 이제 루트 같은 개신교 성각자도 나오고 철학자도 뛰어난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자기들만의 선민 사상에 의해 가지고 순수 아리안족을 찾는 그 역할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독일의 유명한 학자 뭐 이런 사람들 다 따지놓고 보면은 그 독일의 전체주의 시절과 2차 세계대전 그 시절에 참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이 독일의 과학의 가장 기본은 폰 브라운 박사가 없었으라면은 오늘의 우주선이고 달나라고 로켓이 거기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전쟁통에 독일에서 그 비행기가 날아가지 않고도 폭탄을 실어 나르는 그 로켓을 연구한 게 폰 브라운인데, 미국이 그 독일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도 전범을 처분을 하지 않고 그들이 했던 사람이 의학자들은 미국에서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그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폰 브라운이고, 근데 그런데 독일에 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많았냐 하면은 이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유태인들이었거든요. 그 독일에서 자랐는 그 유태인들 중에 제가 이 동양 철학과 동양의 도를 가장 서양 철학으로 잘 접목시킨 사람을 에릭 프롬으로 제가 봅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철학 얘기를 좀 자주 할 텐데요. 이제 그 중에서 왜 에릭 프롬을 제가 많이 덜먹이냐 하면은, 혹시 우리 젊은 시절에 이 철학 공부 조금이라도 한번 됐던 사람은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Escape from Freedom이라고. 독일이 왜 전체주의가 됐느냐. 개인의 자유가 너무 발달하게 되면은 방종이 오기 때문에 그 방종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전체주의를 간다. 그 내용이 이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 에릭 프롬의 가장 위대한 저서라고 제가 볼 수 있는 것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마 지금도 서점에 가면 그 책은 있을 겁니다. 소유냐 존재냐 하는 것은. 이게 전형적인 불도 사상입니다. 이게 이 에릭 프롬이 1900년에 태어나가지고 1980년에 죽었는데, 이 기간이 완전히 1, 2차 세계대전 기간이었고, 이 양반은 나중에 그 미국으로 망명해서 거기서 이제 각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했는데, 그 시대가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으면서 자본주의 폐단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기 위해 가지고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잘 사는 놈을 잡고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전쟁을 통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심리적 내면까지를 같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 소유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이냐, 존재를 통한 것이 제대로 된 삶이냐, 이걸 갖다가 이제 깊은 정신 분석적 영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저술한 책이 이제 소유냐 존재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은 단순해요. 우리 불도의 고집, 멸도 이거가 똑같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도구들을 많이 가지거나 문명의 도구들을 습득하기 위한 내 개인의 이 어떤 주변에 있는 걸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땅을 많이 가지건, 집을 많이 가지건, 돈을 많이 가지건, 결국 많은 소유가 이 인간을 갖다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집착, 이것이 궁극으로 사회 현상과 맞물리고 내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분열과 갈등이 생기고 투쟁을 한다. 그래서 사회 현상의 모든 조건들은 소유의 집착에서 나온다 하는, 이게 이제 소유적인 삶에 대한 에릭 프롬의 통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이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고집 멸도의 사성제잖아요. 고라고 하는 이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근본적으로 괴로운 거다. 근본적으로 괴로운 이유가 이 집착에서 생긴다. 집착이라고, 이런 이 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결국 에릭 프롬이 말한 소유의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집착을 멸하기 위해서는 도 공부를 하라. 이게 고집멸도의 불도의 사성제거든요. 근데 이 끄트머리에 도라는 말이냐, 프롬이 이야기했던 소유냐 존재냐인데, 존재가 곧바로 도란 겁니다. 이게 존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소유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고 격이 높다는 그 뜻이거든요. 자,
인류의 90%는 소유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한 10% 정도가 이제 존재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존재의 삶은 제가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현재 가진 것에 가장 만족을 하는 사람이 존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큰 가진 것이, 프롬은 이 이야기는 하지 않은데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존재에 대한 해석인데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큰 가진 것은 몸이란 거죠. 몸. 그 몸 중에서도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이 몸, 이 이상의 큰 소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삶이란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해석을 좀 더 붙인 겁니다. 이렇게 존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몸 바깥에 있는 것 가진 것하고 내 의식이 몸을 가진 것하고 궁극의 삶에 딱 들어가서 깊은 숙고를 해보면은 몸 가진 것 이 이상으로 행복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 고집멸도라고 하는 게 도의 끝부분에 가보면은 몸을 사용을 해서 이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이 삶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몸이란 게 이 경험을 기록하는 도구이고,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내 삶을 펼쳐나가는 기록의 도구란 그 뜻도 됩니다. 근데 이 몸이 내 의식을 펼쳐나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몸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완벽하게 가진 것이다. 이게 존재의 삶이거든요. 몸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삶은 더 이상의 바깥에서 끌어당기고 가져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유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변질이 돼 가느냐 하면은, 몸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 몸은 결국 먹이와 호흡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많이 찍고 있는 게 먹이 활동에 굉장히 방점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직업을 가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명예를 가지겠다, 또 관직에 높이 오르겠다, 진급을 하겠다, 승진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먹지 않으면은 몸이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즉 죽기 때문에 먹이 활동을 위한 사전 저축하는 이 활동 이 자체가 결국 우리 존재를 존재케 하는 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내면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몸을 가진 것, 이것만큼 이게 제일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게 점점 인류 의식이 오랜 동안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오다가 결국은 몸 그 자체만을 위한 활동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더 많이. 그리고 이 몸을 쓰지 않고서도 언제든지 몸을 존재하려면은 먹이를 저장을 해놔야 되는 그런 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먹이의 저장 활동이 우리가 저축이라 그러고, 좀 더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집착이 발생한다는 게 이게 이 불도의 고집멸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 프롬이 이야기했던 소유냐 존재냐, 소유의 삶이냐 존재의 삶이냐는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가라 하는 이게 이제 이 걸제 독일 철학자들의 주요 핵심입니다. 저는 뭐 그리스 로마 철학부터 해가지고 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그 철학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철학적 사정을 읽어봤지만,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적 근원의 연유의 뿌리가 되는 것이, 이게 북방 유라시아 민족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스 로마 쪽으로 비천 동방으로부터 해왔던 이 내용들이 우리 그분 뿌리에 대한 도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쪽 철학에 관한 모든 사유의 이야기들이 우리 것을 가져가가지고 자기식으로 발전을 시켰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유명한 플라톤의 이 동굴의 비유라는 이 철학도 보면 말이죠. 내가 내 허상을 지고 이 거짓 나를 참나인 줄 알고 착각해서 사는 사람이 그 유명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거든요. 이 이야기는 내가 나중에 자세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플라톤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그 모든 학문의 조종이라고 불리는 아리스토텔도 이 양반도 보면 전국 각지에서 갖고 모든 생각과 사유학, 교육학, 인문학 뭐 이런 것도 다 하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 시스템이라든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아주 오래전 우리 샤먼이 일으켰던 하늘과 땅의 그 이야기들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자기식대의 언어로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학을 모든 인문학의 조종이라 그러죠. 가장 뛰어난 철학이고 가장 뛰어난 의학이면서 가장 뛰어난 철학이라고. 근데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이 사유의 영역을 한번 좀 넓혀보는 겁니다. 어떤 삶이 바른 삶이고 좋은 삶이고 옳은 삶이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역사와 철학 문제에 관해서는 뭐 저는 이 지식적으로, 여기서는 지식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고 지혜를 어떤 식으로 지식으로 설명하느냐가 이제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좁히고 들어가고 숙고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단전이 열리게 됩니다. 백회나 천문이 열린 것은 호흡이나 해서 기혈이 열리는 게 아니고 의식 에너지가 정리가 되면서 이게 환하게 빛이 나게 되는 경우가 지식과 지성과 지혜가 합해질 때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는 문학과 역사와 철학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명상의 주제로서 한번 살펴보고 들어보고 눈이 괜찮다면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도와 철학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에릭 프롬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명상의 화두로 던지는 김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